여러분은 주로 어떤 간식을 즐겨 드시나요? 어떤 간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빵, 아이스크림, 과자, 믹스커피 같은 뻔한 간식이 아닌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몸을 망치고 특히 50대 이후 먹게 되면 치매나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의외의 간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밥배, 간식배는 따로라며 식사 후 간식을 즐겨 먹는 분들 많으시죠? 적당한 간식은 식사에서 부족했던 영양분을 공급하여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50세가 넘은 중년의 나이 이후부터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줄어 노화가 빨리 진행되며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더 쉽게 살이 찌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간식을 잘 선택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사를 몸에 좋은 건강식으로 먹더라도 잘못된 간식 선택으로 인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강에 나쁜 간식은 영양소는 없고 설탕이 듬뿍 들어가며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 칼로리가 높은 간식인데요. 지금부터 50대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간식 베스트 5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려요. 첫 번째, 말린 과일. 말린 과일을 건강식으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간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요. 실제로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라서 과일 안에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데요. 과일을 말리면 생과일보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 함량 비율이 5배에서 10배로 높아지는데요. 건조된 과일은 조금만 먹어도 생과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영양소를 먹을 수 있어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영양소의 농도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함량과 당분도 높아져 칼로리도 높아요. 그러므로 말린 과일을 마음 놓고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바나나 100g당 생것의 경우 80칼로리이지만 말린 바나나의 경우 100g당 486칼로리에 달하는데요. 감의 경우도 100g당 생것의 경우 50칼로리인데 비해 말린 것은 237칼로리로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말린 과일에는 수분이 작아서 작은 양을 먹더라도 생과일을 섭취할 때보다 포만감이 적기 때문에 무심코 먹다 보면 생것을 먹을 때보다 그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말린 과일의 경우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이나 감미료 등이 첨가되어 있어 당류가 높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말린 과일을 먹을 때는 생과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의 함량을 비교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자양강장제. 자양강장제는 흔히 피로회 복제,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 음료 등으로 불립니다. 자양강장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피로를 풀고 비타민을 보충해 주어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몸에 좋은 약재나 비타민, 타우린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점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음료들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과 과당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흔히 가장 대표적인 당류로는 설탕이 있는데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는 이당류에 해당하고 포도당과 과당은 단당류인데 단당류인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욱 단맛을 냅니다. 천연당에서는 가장 단맛을 내어 단맛을 쉽게 내는 첨가당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당을 많이 섭취할 경우 간에 무리를 주고 체내에서 당 독소로 쉽게 바뀌어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과당인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흔하며 흔한 이유는 값싸게 과당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료를 선택하기에 앞서 라벨 뒷면을 확인하여 액상과당, 결정과당, 기타 과당과 같은 과당이 함유된 음료라면 피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설탕 범벅이며 유기농 제품도 다를 것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영국의 연구진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900여 가지의 요구르트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설탕 범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해요.
디저트 형식의 요구르트가 100g당 16.4g으로 가장 많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유기농 제품이 100g당 13.1g으로 뒤를 이었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하루 25g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기농 요구르트를 2개만 먹어도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양이 될 수 있어요. 한 어린이용 요구르트에는 각설탕 2개보다 많은 양인 100g당 10.8g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시는 요구르트는 100g당 9.1g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콜라에 들어있는 양은 100g당 9g 정도로 당분 섭취에 있어 탄산음료 대신 요구르트를 마신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연구진에 따르면 100g당 설탕 함량이 5g 미만이어야 당분이 적은 요구르트라고 말할 수 있다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9% 정도만이 이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하네요. 간식으로 요구르트를 즐겨 드신다면 당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네 번째, 군고구마. 고구마는 남녀노소, 나이 불문 대부분이 좋아하는 간식이죠. 특히 고구마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50세 이후 혈당 관리하는 중년이신 분들은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실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건강상 이점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고구마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인기 있는 방법은 고구마를 구운 군고구마인데 이는 쪄서 먹을 때보다 단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고구마 속 수분이 증발해 단위 면적당 당의 밀도가 높아지는데 열을 가해 고구마를 굽는 과정에서 고구마의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분해해 단맛이 더욱 강해져요. 이러한 이유로 군고구마를 먹으면 찐 고구마를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게 된답니다. 농촌진흥청과 경희대학교에서 공동 발간한 한국인 다소비 탄수화물 식품의 혈당 지수와 당부하 지수 책자에 의하면 찐 고구마와 군고구마 하나인 160g 기준 혈당 부하 지수는 각각 70.8과 90.9로 군고구마가 더 높았습니다. 혈당 부하 지수는 특정 식품을 섭취한 후 혈당이 오르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높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오른다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군고구마 한 개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칼로리입니다. 구운 고구마든 찐 고구마든 많이 먹으면 혈당을 올리는 것은 같지만 당뇨병이 있어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군고구마보다 찐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한 번에 먹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먹는 양만 줄여도 혈당 부하 지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에요. 다섯 번째, 떡. 한국인의 오랜 간식인 떡은 예부터 명절, 잔칫날, 이삿날 등 기쁜 날 함께 해온 간식이기도 한데요. 떡은 건강을 위해 각종 견과류가 들어간 떡을 먹거나 간식으로 가래떡에 꿀을 찍어 먹거나 혹은 떡볶이와 같은 요리로 만들어 먹기도 하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떡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떡은 100g당 200칼로리가 넘는데요. 떡의 종류에 따라 무게는 다르지만 100g이면 대략 손바닥 하나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생각보다 높은 칼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열량이 높은 떡은 경단으로 100g당 319칼로리 정도입니다. 보통 밥 한 공기가 330칼로리 정도인 점을 생각하면 간식으로 무심코 떡을 몇 개 먹으면 밥 2~3공기를 먹는 것이 되겠죠. 또한 떡에 꿀이나 설탕을 곁들여 먹거나 떡볶이 같은 소스에 설탕을 넣은 요리로 만들어 먹으면 칼로리는 더욱더 높아지는데요. 게다가 떡은 혈당 지수인 GI 지수가 80 정도로 높은 음식이라 혈당과 체중 관리를 해야 하는 중년인 분들에게 좋은 간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알아본 간식들의 공통점은 탄수화물, 당분, 칼로리가 높은 간식이었는데요. 이 간식들을 꼭 먹어야 한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여 무심코 많이 먹거나 자주 먹는 것만 주의하여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에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